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하지만 쉽게 물어보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명기가 되는 여자의 특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명기는 힘을 주어 조이는 것이 아니라 오르가즘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여성의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오르가즘을 방해하는 5가지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면 누구나 명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상대방을 위해 참여하고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성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나요? 남편이 저보고 반응이 없다고 해요. 다른 여자들은 다 느끼는데 저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명기가 되는 여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여성분들이 가지고 계신 큰 오해부터 풀어볼게요. 잘 조이는 여자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성기에 힘을 꽉 줘서 조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질축소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잘 조인다는 건 성기에 힘을 꽉 줘서 조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자리를 하면서 힘을 주고 꽉 조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성감이 떨어져요. 성감이 떨어지면 질이 건조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의 성기도 뻑뻑해져서 결국 남성도 쾌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남자들이 저 여자랑 잠자리를 하니까 잘 조여요. 내 아내는 질이 굉장히 쫀득쫀득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바로 여성이 오르가즘을 잘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이 성적 흥분을 할 때 발기가 돼서 성기에 피가 꽉 몰리는 것처럼 여성도 성적 흥분을 하고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면 성기로 피가 몰립니다. 그러면서 질벽이 두툼해져요. 얇았던 질벽이 피가 몰리게 되면서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질 내부가 좁아집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남성들이 질이 잘 조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잘 조이는 여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힘을 줘서 조이는 게 아니라 오르가즘을 잘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벽이 두툼해지고 질이 좁아지고 그러면서 남자가 들어왔을 때 좁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결혼 후 남편이 당신은 반응이 없다고 불만을 표현해서 상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질축소 수술까지 고려하고 계셨죠. 하지만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분이 성관계 중에 계속 힘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남편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힘을 주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성감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남편의 만족도도 떨어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에게 힘을 빼고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더니 몇 주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제가 처음으로 오르가즘을 느꼈어요. 그리고 남편도 너무 좋아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르가즘은 어떻게 하면 잘 느낄 수 있을까요?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장벽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어머니를 때리거나 오빠가 무서운 사람이었거나 성장 과정에서 성폭력을 경험했다면 남자가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적인 폭력 경험이 없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할머니나 부모님이 남녀 차별을 많이 했다면 남자에 대한 적개심이 생길 수 있어요. 오빠나 남동생만 챙기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싫어질 수 있죠. 이런 경우 남자가 두렵거나 미운 상태에서 그 남자와 잠자리를 했을 때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성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이성이 좋아야 해요. 남자가 무서우면 호랑이랑 잠자리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맹수와 잠자리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남자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면 적과의 동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잠자리가 재미있을 수가 없겠죠. 제가 만났던 한 내담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과의 성관계에서 항상 긴장하고 경계했죠. 그녀는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왜 그와 함께 있을 때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남자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두렵게 했거나 적개심을 만들었던 그 남자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현재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로 남자들을 그냥 이뻐하세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한 강아지처럼, 예쁜 고양이처럼 그냥 예뻐하세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침대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의 성능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담자도 심리치료를 통해 아버지를 용서하는 과정을 거쳤고 남자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큰 아이로 보기 시작했고 그의 장난기 많은 모습, 가끔은 서툰 표현 방식 등을 귀엽게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자 놀랍게도 성관계에서의 경직된 느낌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남자에 대한 적개심은 없는데 내 남자가 싫은 경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던 남자가 내가 믿고 결혼했더니 알고 보니 바람둥이였다거나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별거 없더라. 또는 결혼하기 전에 괜찮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 성격이 엉망이라. 이런 경우에 내 남자가 싫어지게 되겠죠. 내가 결혼 전에는 이 남자와 잠자리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남자가 싫어요. 그러면 내 남편, 내 파트너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잠자리를 할 때 기분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남자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자를 용서하고 내 남자를 역시 이뻐해 주세요. 강아지처럼, 아이처럼 그냥 귀엽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제가 제 남편의 엄마도 아니고 제가 제 남편의 주인도 아닌데 왜 제 남편을 아이처럼 이뻐하는 겁니까? 저는 제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남편을 아이처럼 예뻐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애완동물처럼 예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더 고생하세요. 더 애쓰세요. 더 힘들게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남편과의 생활이 더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편을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남편을 아이처럼 예뻐하고 사는 게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남편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남편들을 아이처럼 귀여워하는 게 여러분의 삶이 더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내는 남편이 결혼 초기에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신뢰가 무너졌고 그 이후로 남편을 미워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성관계도 의무적으로만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미움이 결국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좋은 점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가끔 서툴지만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우리 집에 큰 아이가 한 명 더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러자 놀랍게도 남편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고 성관계에서도 더 큰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장벽은 행복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건 쾌락을 느낀다는 거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경우, 극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 장애가 있는 경우에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성의 경우 불감증이 있는 경우에 우울증이 있는 경우도 상당수 관찰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행복에 대한 죄책감이 생길까요? 내가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난 후에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클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싶었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죽어서 유산을 했다거나 내가 키우던 아이가 유산이 됐다거나 내가 사랑하던 형제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성장 과정에서 내가 애착을 많이 못 받아서 만성적인 우울감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경우에 죄의식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행복에 대한 죄의식이 있거나 행복이 억압된 경우 내 신체적인 행복, 즉 오르가즘도 못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행복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 무엇부터 하셔야 되냐면 내가 즐겁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털어버리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든 나는 지금 웃고 살아도 괜찮다.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했던 나는 웃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한 내담자는 유산 경험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그 이후로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녀는 내가 행복해질 자격이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당연히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쳤고 오르가즘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산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상담을 통해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성생활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즐거워도 된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정말 놀라웠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네 번째 장벽은 정숙해야 된다는 생각이 불감증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 전에는 내가 다른 남성 파트너들과 잠자리를 했을 때 오르가즘을 잘 느꼈어요. 그리고 내 남자를 만나서도 오르가즘을 잘 느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유부녀는 정숙해야 되라는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요라고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만 바라보고 성적으로 정숙해야 되고 성을 밝히면 정숙하게 못 보이고 야해지면 부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성을 밝히게 되면 아이들에게 죄책감이 들고 따라서 나를 숨겨야 되고 은장도를 들고 살아야 되고 이런 이미지가 그려지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그 결혼한 아내의 이미지를 본인이 실현하고 싶기에 여러분들이 불감증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여성과 아내의 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여성은 다른 동물의 여성들과 다릅니다.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를 임신과 출산의 목적으로만 해요. 즉, 새끼를 갖기 위해서만 섹스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여성은 조금 달라요. 인간의 여성은 성을 놀이처럼 하고 성을 즐거워하고 또 다른 동물이 느끼지 못하는 오르가즘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생물학자, 진화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인간의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이유는 아이를 약하게 출산하고 남자를 곁에 붙잡아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적으로 불감증이 있거나 성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의 남편을 붙잡아 놓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성적으로 훨씬 더 개방적이고 성 능력이 훨씬 더 높아지면 더 아내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 남편을 곁에 붙잡아 둘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유부녀는 정숙해야 돼, 유부녀는 성을 밝히면 안 돼, 내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가 성을 밝히면 아이들에게 수치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이야기는 내 남편이 나를 떠나가도 괜찮다라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오히려 결혼을 하셨다면 성에 더 개방적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 곁에 꽉 붙잡아 놓고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 않게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결혼 전에는 성관계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자유로웠는데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는 이제 저는 엄마예요. 엄마가 그런 것 성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내와 엄마의 역할이 성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건강한 성생활은 결혼 생활을 더 강화하고
부부간의 유대를 깊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녀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인정하고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남편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고 결혼 생활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제가 더 행복해지니까 남편도 더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장벽은 신체적 통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과잉 보호를 받았거나 회초리를 많이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회초리를 많이 맞거나 과잉 보호를 너무 받으신 분들은 신체적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따라서 성관계 자체에 대한 약간의 통증만 있어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신체적 통증에 두려운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거꾸로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땀 흘리고 뛰는 행동을 좋아하시나요?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칠면서 땀을 흘리고 올라가는 그 과정. 또는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숨이 차고 헉헉거리는 그 과정. 또는 운동을 해서 내가 바벨을 든다거나 이런 힘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느껴진 신체적 스트레스, 이런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시면 여러분의 신체적 통증에 대한 두려움도 크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신체적 통증에 대한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크신 분들은 신체적 쾌락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몸에 신체적 통증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바로 아드레날린, 도파민 같은 것들이에요. 따라서 성공에 관해서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천연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찬물 샤워하는 걸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물 샤워를 왜 하라고 할까요? 찬물을 몸에 확 끼얹으면 신체적 통증이 느껴지고 신체적 통증이 딱 일어나면서 마치 코카인을 흡입했을 때처럼 도파민이 몸에서 쫙 뻗어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체적 통증은 신체적 쾌락을 동반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 헉헉거리고 뛰는 거, 몸 괴롭게 만드는 거, 힘든 거 드는 거,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적 통증이 있는 것도 즐겁다. 신체적 쾌락을 느끼는 것도 즐겁다. 둘 다 즐거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침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어린 시절 매우 보호적인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그녀가 다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녀는 어떤 종류의 신체적 불편함도 피하며 자랐죠. 이런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녀는 성관계 중에 느껴지는 약간의 불편함이나 통증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로 인해 오르가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권한 것은 점진적으로 신체적 감각에 더 개방적이 되는 것이었어요. 우선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몸이 느끼는 다양한 감각에 익숙해지도록 했죠. 그리고 성관계에서도 통증이나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쾌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몇 개월 후 그녀는 이제 제 몸이 느끼는 감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감각들을 즐기게 되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오르가즘을 경험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르가즘을 방해하는 5가지 심리적 장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장벽들을 제거하고 명기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자신의 몸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 특히 성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탐험하고 어떤 부분이 민감한지, 어떤 자극이 좋은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위를 통해 자신의 몸을 탐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40대였는데도 자신의 몸을 제대로 탐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그런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배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탐험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무엇을 원하는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파트너와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지만 이런 대화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불편한지, 어떤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지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파트너의 이야기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제가 만났던 한 부부는 결혼 10년 차였지만 성에 대해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처음으로 서로의 욕구와 선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둘 다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데 서로에 대해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요라고 말했죠. 이 대화를 통해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성생활도 훨씬 더 만족스러워졌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는 오르가즘을 느껴야 해라는 압박감에 시달려요. 하지만 이런 압박감이 오히려 오르가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할 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세요. 오르가즘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 순간의 감각과 친밀함을 즐기는데 집중하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매번 성관계를 할 때마다 이번에는 오르가즘을 느껴야 해라는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런 압박감이 오히려 그녀를 더 긴장하게 만들고 오르가즘을 방해했죠. 그녀에게 조언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보다 그 순간의 감각과 친밀함을 즐기는데 집중해 보세요라고 말했죠. 그러자 놀랍게도 그녀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자신의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결국에는 오르가즘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성관계를 하면 지루해질 수 있어요. 새로운 체위, 장소, 시간 등을 시도해 보세요. 또한 성장난감이나 윤활제 같은 보조도구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결혼 15년 차였는데 성생활이 매우 단조로워졌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라고 조언했더니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점차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기 시작했죠. 그 결과 그들의 성생활은 훨씬 더 활기차고 만족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다시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설렘이 다시 생겼어요 라고 말했죠. 다섯 번째 실천 방법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성생활의 기본이에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성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케겔 운동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해보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매우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건강을 소홀히 했고 그 결과 성생활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성관계에 관심이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녀는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그녀의 에너지 레벨이 높아졌고 성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무 피곤해라는 핑계를 대지 않아요. 오히려 성관계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명기가 되는 여자의 특징과 오르가즘을 방해하는 5가지 심리적 장벽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조이는 여자, 명기가 되는 여자는 힘을 꽉 주고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힘을 꽉 주고 있는 여자는 질이 마르게 되고 통증이 생기고 성행위를 할 때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남성 또한 여성의 마른 질을 가지고 성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잘 조이는 여자는 힘을 꽉 주는 여자가 아니라 오르가즘을 잘 느끼는 여자입니다. 오르가즘을 잘 느끼게 된다면 질벽이 두툼해지고 자연스럽게 질이 좁아집니다. 여기서 남자들이 큰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성생활이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생활은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 이해와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통해 더욱 깊은 사랑과 친밀감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